안녕하십니까. 2023년 3월 18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의 책,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죠. 그 책 내용의 상당 부분을 실은 월간조선이 발매가 됐는데, 그 월간조선을 보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을 대검 중수부에서 수사할 때 그 장면이 상당히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인규 전 부장이 기술을 해놓은 거죠. 그래서 오늘은 그걸 한번 소개시켜드리고, 왜 이걸 제가 소개시켜드리냐면, 그동안에 이런저런 그 민주당 쪽 사람들에 의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대검의 수사가, 심지어는 우병우 당시 검사가 노무현 씨,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등, 워낙 그 왜곡된 뉴스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을 바로잡는 의미에서라도 이거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. 그리고 그 날이 어떤 날이냐면 2009년 4월 30일입니다. 그때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출두를 하니까 이인규 당시 중수부장이 대검 7층 집무실 앞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맞아서 안내를 하고, 그리고 이제 앉아서 티타임, 흔히 그렇게 하거든요. 그래서 이인규 부장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. 먼 길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. 이렇게 모시게 되어 안타깝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부산에 근무했을 때의 인연, 이걸 꺼냈다는 거죠. 1983년 겨울 제가 부산지검에서 검사 직무대리로 수습 중일 때 대통령님께서 제가 맡은 사건의 변호인이셨습니다. 기억나십니까?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기억나지 않습니다.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. 그러더니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갑자기 이 부장, 그 시계는 뺍시다. 쪽팔리잖아.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. 시계라는 게 바로 삐아제 시계를 얘기하는 겁니다. 그런데 이 책에 보면 이인규 당시 부장은 자기는 정말 의외의 질문이어서 이걸 어떻게 답변해야 될까, 그래서 답변을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 당황스러워서 그 부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아마 답변을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대검 중수부장이면 집무실에 있는 자기 컴퓨터로 모니터 화면을 띄워서 조사실, 특별조사실이거든요. 조사실에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. 흔히 그렇게 하죠. 그러니까 조사실에서는 우병우 중수 1과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사를 하고, 그거를 이인규 중수부장이 화면으로 CCTV를 통해서 보고 여기서 지시를 합니다. 이거 해, 저거 해, 어쩌고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. 그게 원래 장면이거든요. 그 이제 11층에 있는 특별조사실에서 우병우 검사가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신문하는 것을 이제 이인규 중수부장이 지켜본 거죠.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좀 몇 가지 장면들이 그 책에 보면 기록이 돼 있는데, 우병우 검사가 이제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. 대통령님, 왜 생활비를 달러로 빌렸습니까? 이 얘기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한테서 100만 달러를 자기네들이 생활비 쪽으로 빌렸다. 이렇게 이제 그 변명을 하니까 그걸 질문한 겁니다. 왜 달러로 빌렸느냐? 100만 달러를 어디에 사용하셨는지 내역을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? 100만 달러를 이때 과테말라라는 게 이제 대통령이 그 외유를 가기 전에 그 출국 전날 받았고, 원화가 아닌 달러로 받은 것으로 보아서 빚을 갚기 위해 빌린 것이 아니라 그 아드님인 노건호의 미국 주택 구입 자금으로 받은 것 아닙니까?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. 그러니까 당시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, 검사님, 저나 저희 가족이 미국에 집을 사면 조중동이 가만히 있겠습니까? 말도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.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시계 문제를 또 질문을 합니다. 2006년 9월 27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인 노건평 씨를 통해서 박연차로부터 2억 550만 원 상당의 삐아자 시계, 이제 두 개 값이 그렇다는 겁니다. 세트니까. 이거에 대해서 노무현 당시 전 대통령은 퇴임 후에, 본인이 퇴임한 후에 노건평의 처로부터 받은 것이다. 이 사실을 4월 22일 KBS 보도 후에 아내로부터 들어서 알게 되었다.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우병우 검사가
이렇게 질문을 하죠. 박연차 회장이 2007년 봄쯤에 대통령 관저 만찬에서 노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감사 인사를 받았다고 진술을 했거든요. 이렇게 이제 물으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. 이렇게 딱 잘라서 부인을 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우병우 검사가 그 같은 삐아제 시계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 시계가 맞습니까? 이렇게 얘기하니까 노무현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. 계속 부인을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우병우가 시계를 제출해 주십시오. 이렇게 하니까 노무현이 처가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후 겁이 났던지 밖에 내다 버렸습니다.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이 답변에 이제 결정적인 오류가 있는 거죠. 무슨 얘기냐면 2006년 9월 27일인데 이때가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환갑인 것으로 보입니다. 환갑 기념으로 박연차 회장이 줬다는 거거든요.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 신문 때 한 얘기를 보면 환갑 기념으로 이제 형수죠. 형수한테 박연차 회장이 맡겼다. 이렇게 되면 그러면 그 형수가 환갑이 한참 지났는데도 안 주고 퇴임 후에 받았다니까. 그리고 퇴임 후에 받은 것도 자기는 몰랐다. 4월 22일 KBS 보도 본 뒤에 알았다. 그러면 결국 환갑 기념으로 박연차 회장이 줬는데 그걸 1년 그때부터 퇴임까지는 한 1년 한 5개월쯤 뒤에 아닙니까? 그때까지 권양숙 여사가 보관하고 있었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4월 22일 KBS 보도 나올 때까지 권양숙 여사가 저 남편한테 알리지도 않았다.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.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? 말이 안 되는 소리죠. 이제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, 이거는 아마도 이제 이인규 중수부장 자기의 논평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재임 중에 받았다고 하면 직무 관련성, 뇌물이 되는 거죠.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퇴임 후에 받았다고 빡빡 우겼다. 이제 아마 이런 뉘앙스로 그 이인규 중수부장이 썼고요. 그 다음에 그때, 바로 요때 이제 문재인 변호사가 옆에 있었잖아요.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. 김해공항 검색 직원 등을 조사해보면 노건평이 시계를 가지고 비행기에 탔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? 뭐 이렇게 이제 문재인 변호사가 거들었다는 거죠. 이 부분에 관해서 이인규 부장은 자기가 모니터로 지켜보다가 참 어이가 없었다. 이렇게 이제 책에다가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. 왜 그러냐면 노건평도 이와 관련해서 검찰 조사를 받았잖아요. 받았는데 노건평은 이미 권양숙 여사한테 받아서 바로 전달했다.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고. 그리고 동생은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죠. 동생에게도 이 사실을 말했다. 이렇게 이미 검찰에 나와서 실토를 했거든요. 근데 다 아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그걸 거기서 굳이 막 부인하고 이랬다는 걸 보고 거기다가 문재인 그 당시 변호사 다 알았을 거거든요. 그런데도 노건평이 시계를 가지고 비행기를 탔는지 한번 공항 가서 알아보자. 어이가 없었다.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밤 11시쯤에 대개 조사가 이제 끝날 무렵에 우병우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. 대통령님과 박연차 회장 두 사람의 진술이 중요 부분에 차이가 있으니까 대질을 하겠습니다.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.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거절을 했다는 거죠. 대질 필요 없습니다.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당시 옆에 있던 문재인 변호사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아니고 시간이 너무 늦었다. 이러면서 대질 신문을 하지 말자. 이렇게 제안을 해서 이제 결국 우병우 검사가 그럼 어떻게 할까 이러고 있을 때 이인규 당시 중수부장이 메신저로 우병우 검사한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. 대질은 무산됐지만 노 전 대통령과 박 회장을 만나게라도 해라. 이렇게 지시를 하니까 우병우 검사가 그러면 박 회장 한번 만나보시겠습니까?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것까지는 거절을 안 했다. 동의를 했죠. 그래서 이제 박 회장을 불렀는데 박 회장이 자기 변호사인 공창희 변호사하고 함께 이제 조사실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딱 뒷짐을 진 채로 걸어 들어오면서 이제 노무현
전 대통령을 보고서 대통령님 웃잘라고 이러십니까?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 회장 고생이 많습니다. 저도 감옥 가게 생겼어요. 감옥 가면 통방합시다. 이렇게 얘기를 했다. 이제 이게 그날의 장면입니다. 근데 왜 국회에서 김정숙 여사의 친구라는 손혜원 전 국회의원 뭐 그런 질문을 했었습니다.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을 상대로 우병우 수석이 노무현 전 대통령 조사할 때 노무현 씨 이제 나는 당신을 선배로 대접도 안 하고 뭐 어쩌고 이렇게 했다는데 사실입니까? 이러면서 막 추궁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여기 보면 물론 이거는 이은규 중수부장의 메모지만 메모를 바탕으로 이제 책을 쓴 거지만 여기 보면 대통령님 이렇게 깍듯하게 대접을 했다는 거고 이거는 그 이후에 문재인 변호사가 뭐 어디 언론 인터뷰에서도 대통령으로서의 대우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대우는 깍듯하게 해주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아마 이런 부분은 부인하기가 좀 어려울 텐데 그동안에 뭐 이를 비롯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뭐 죽음으로 몰았다는 등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의 가짜 뉴스들을 막 양산하다 보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다 보니까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이 회고록을 써서 잘못된 사실들을 바로잡겠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한 거는 제가 아침에 말씀을 드렸고요. 여하튼 그 당일 우병우 검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어떻게 조사했는가 하는 것이 이인규 전 부장의 책에 비교적 상세히 나와 있다. 그래서 오늘 그걸 소개해 드렸고요. 앞으로 이제 뭐 민주당 쪽에서 또 어떤 뭐 가짜 뉴스들을 만들어낼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그날 하루의 조사 이거는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책에 상세히 나와 있고 특히 이 문제는 영상으로 녹화가 돼 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거기에 보다도 상세하게 나와 있겠죠. 12시간 이상 녹화가 돼 있고 그거는 현재 봉인돼 있습니다. 그럼 만약에 뭐 노무현 재단이나 이런 데에서 이인규 전 부장이 책에 나와 있는 어떠한 내용들이 뭐 사자 명예훼손이나 뭐 이런 걸로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고발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거를 아마 열어서 볼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 고발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. 왜냐면 이 책 내용이 너무나 상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일부 기억의 오류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뭐 메모를 당시 해놓지 않고서는 이렇게 책을 쓰기가 쉽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. 그게 이제 제가 이 책을 본 느낌이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